2차 대전이 끝나고 10년 후 소련의 핵무기 위협에 맞서 미국은 핵 억지력을 위해 엄청난 에너지와 자원을 쏟아부어야만 했습니다. 1953년 미 해군은 레굴루스 미사일을 개발했죠. 미국 최초의 해상 발사 핵미사일이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자동 조종 터보 제트기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40톤 내지는 50톤의 핵탄두나 혹은 200만 톤의 원자핵 융합 반응 장치를 장착했죠. 향해 사거리는 무려 800km였습니다. 레굴라스 미사일을 탑재한 최초의 미사일은 USS 터니호로 2차 대전 때 함대 잠수함이었죠. 전후 핵무기를 탑재하기 위해 재가동한 USS 터니는 1953년 7월 최초의 레굴라스를 발사했습니다. 레굴라스 미사일은 1964년 플라리스 시스템으로 대체될 때까지 미 해군이 사용했죠. 그러나 그 기본 기술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레굴라스에 사용된 공법은 오늘날의 정교한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최초의 로켓들은 바로 이 폭죽과 비슷했어요. 오늘날의 로켓은 현대전에서 아주 중요한 무기입니다. 몇 킬로미터를 날아 안 보이는 적에게 치명타를 가하죠. 그러나 로켓이 어떻게 해서 현대식 전쟁에서 사용됐는지 경로를 추적해보면 그 역사는 13세기 원나라에서 처음으로 화약이 발명된 때로 거슬러 갑니다. 그들은 화약가루가 가득한 통을 화살에 붙여 허공에 발사했죠. 적은 이 신무기를 지축을 흔드는 천둥이라고 불렀습니다. 18세기엔 인도 군대가 영국군과 싸울 때 로켓을 사용했죠. 이내 영국군도 로켓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그리고 1807년 윌리엄 콩그리브라는 영국군 대령이 적군을 유린하는 장거리 로켓을 발명했습니다. 온화하게 그냥 콩그리브 로켓이라고 불린 그의 발명품은 약 2km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적에게 보내는 14kg짜리 공포의 연애 편지였습니다. 이 로켓은 비행 막대에 강철 실린더를 결합한 형태였죠. 화약 추진제를 가득 채우고 끝엔 폭발성 장약을 매달았습니다. 사수들이 신관에 불을 붙여 추진제를 점화시키면 로켓은 하늘 높이 날아올랐죠. 그리고 비행이 끝날 무렵 불타오르던 화약이 폭발을 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약 4kg의 화약으로 1.5톤의 대포를 산산조각내고 100m 밖에 있는 장비를 박살낸다는 것이었어요. 오직 튜브 하나, 발사체 하나, 사수 둘이면 다 됐습니다. 콩그리브 로켓은 나폴레옹 전쟁 때 첫 실험 발사를 했습니다. 영국의 함대는 프랑스의 블로뉴 외곽에 진을 치고 있었죠.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2000발의 로켓을 발사해 도시를 강타했습니다. 어느 하급 장교의 기록에 의하면 나폴레옹 전쟁 동안에 적에 가한 로켓의 효과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다들 흩어지고 도망쳤지요. 궤도가 일정치 않았습니다. 군인들은 연기를 푹푹 뿜어대며 날아오는 을 봤지요. 자신들의 몸만 피했지 포탄을 옮길 생각은 못했어요. 내 책에는 콩그리브 로켓의 가장 유명한 사용은 1812년 전쟁에서 볼티모어 인근 맥켄리 요새의 폭격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콩그리브의 로켓엔 선천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설계자들이 공기 역학에 맞춰 크기를 조절해도 항상 직선으로 날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화약이 타들어가면서 로켓의 무게가 바뀌면 그 중심 무게도 완전히 변합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아야 될 무거운 유도막대가 오히려 로켓의 흔들림을 가져오는 것이죠. 1843년 영국의 발명가 윌리엄 헤일이 배기 노즐 안에 작은 지시 날개를 넣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날개로 인해 로켓은 총알처럼 회전하며 표적을 향해 직선으로 날아갔습니다. 1848년 미국은 2만 개의 로켓을 구입하고 최초의 미국 로켓 사수들이 멕시코 미국 전쟁에 참가했죠. 그러나 로켓은 이미 전성기를 지났습니다. 남북 전쟁 때가 되면 야포의 사거리가 늘어나고 정확해지면서 로켓은 필요가 없어지게 됐죠.
그러나 2차 대전이 되면 로켓은 다시 화려하게 전장에 복귀하게 됩니다. 비록 흥망성쇠를 겪었지만 로켓은 700년이 넘게 적을 유린해 왔죠. 오늘날의 로켓은 프랜시스 스카키가 목격했던 것만큼 인상적이고 훨씬 더 치명적이죠. 그러나 그건 또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남북 전쟁 이후 로켓은 모양을 바꿔가며 미국이 참가한 모든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릴 달나라에도 데려다 주었다. 이어는 약 4kg의 화약으로 1.5톤의 대포를 산산조각내고 100m 밖에 있는 장비를 박살낸다는 것이었어요. 오직 튜브 하나, 발사체 하나, 사수 둘이면 다 됐습니다. 콩그리브 로켓은 나폴레옹 전쟁 때 첫 실험 발사를 했습니다. 영국의 함대는 프랑스의 블로뉴 외곽에 진을 치고 있었죠.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2,000발의 로켓을 발사해 도시를 강타했습니다. 어느 하급 장교의 기록에 의하면 나폴레옹 전쟁 동안에 적에 가한 로켓의 효과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다들 흩어지고 도망쳤지요. 궤도가 일정치 않았습니다. 군인들은 연기를 푹푹 뿜어대며 날아오는 을 봤지요. 자신들의 몸만 피했지 포탄을 옮길 생각은 못했어요. 내 책에는 콩그리브 로켓의 가장 유명한 사용은 1812년 전쟁에서 볼티모어 인근 맥켄리 요새의 폭격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콩그리브의 로켓엔 선천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설계자들이 공기 역학에 맞춰 크기를 조절해도 항상 직선으로 날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화약이 타들어가면서 로켓의 무게가 바뀌면 그 중심 무게도 완전히 변합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아야 될 무거운 유도막대가 오히려 로켓의 흔들림을 가져오는 것이죠. 1843년 영국의 발명가 윌리엄 헤일이 배기 노즐 안에 작은 지시 날개를 넣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날개로 인해 로켓은 총알처럼 회전하며 표적을 향해 직선으로 날아갔습니다. 1848년 미국은 2만 개의 로켓을 구입, 18세기엔 인도 군대가 영국군과 싸울 때 로켓을 사용했죠. 이내 영국군도 로켓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그리고 1807년 윌리엄 콩그리브라는 영국군 대령이 적군을 유린하는 장거리 로켓을 발명했습니다. 온화하게 그냥 콩그리브 로켓이라고 불린 그의 발명품은 약 2km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적에게 보내는 14kg짜리 공포의 연애 편지였습니다. 이 로켓은 비행 막대에 강철 실린더를 결합한 형태였죠. 화약 추진제를 가득 채우고 끝엔 폭발성 장약을 매달았습니다. 사수들이 신관에 불을 붙여 추진제를 점화시키면 로켓은 하늘 높이 날아올랐죠. 그리고 비행이 끝날 무렵 불타오르던 화약이 폭발을 했습니다. 아이스 미사일은 1964년 플라리스 시스템으로 대체될 때까지 미 해군이 사용했죠. 그러나 그 기본 기술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레굴라스에 사용된 공법은 오늘날의 정교한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최초의 로켓들은 바로 이 폭죽과 비슷했어요. 오늘날의 로켓은 현대전에서 아주 중요한 무기입니다. 몇 킬로미터를 날아 안 보이는 적에게 치명타를 가하죠. 그러나 로켓이 어떻게 해서 현대식 전쟁에서 사용됐는지 경로를 추적해보면 그 역사는 13세기 원나라에서 처음으로 화약이 발명된 때로 거슬러 갑니다. 그들은 화약가루가 가득한 통을 화살에 붙여 허공에 발사했죠. 적은 이 신무기를 지축을 흔드는 천둥이라고 불렀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10년 후 소련의 핵무기 위협에 맞서 미국은 핵 억지력을 위해 엄청난 에너지와 자원을 쏟아부어야만 했습니다. 1953년 미 해군은 레굴루스 미사일을 개발했죠. 미국 최초의 해상 발사 핵미사일이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자동 조종 터보제트기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40톤 내지는 50톤의 핵탄두나 혹은 200만 톤의 원자핵 융합 반응 장치를 장착했죠. 향해 사거리는 무려 800km였습니다.
레굴라스 미사일을 탑재한 최초의 미사일은 USS 터니호로 2차 대전 때 함대 잠수함이었죠. 전후 핵무기를 탑재하기 위해 재가동한 USS 터니는 1953년 7월 최초의 레굴라스를 발사했습니다. 레굴라